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재헌절인데요. 토요일 저녁입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그 대선 구도 그리고 윤석열과 타 주자들에 대해서 좀 방송을 집중적으로 찍을 텐데요. 지금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평론가들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고고TV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는 공학보다 역학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 역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정치에 힘을 주고 당기는 것은 말이죠. 국민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평론가나 또는 신문 사설이나 또는 신문 논조를 보면은 공학을 갖다가 들이대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사의 큰 오점인데요. 이 공학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때부터 공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과거에 차라리 박정희대 또는 삼김 또는 박정희 대 YS, DJ의 관계를 보면은 역학관계였어요. 역학관계. 근데 노무현 때부터 이제 지역을 갈라치운 것은 물론, 세대 간의 갈등을 유도했고, 또, 부자와 빈자를 갈라치우기 시작했죠. 그게 문재인이 와서 아주 그 극한 대립과 또는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적인 상대 진영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고 괴멸시켜야 한다는 혐오적인 정치가 싹텄고 그래서 공학적으로 지금 저는 얼치기 평론가라 그러는데요. 평론가들이나 신문 논조가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공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원성은 문재인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3, 40%만 제외하고는 정치를 여든 야든 좌든 우든 다 바꿔라. 이런 욕구가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국민이 고통을 받고 정신적인 피폐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권은 지금 이재명이 될 확률이 많고 저는 이재명보다 차라리 이낙연이가 좀 분발을 해서 이낙연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방송을 느낌을 많이 말씀드렸고 야권 지금 국힘과 윤석열을 보면은 야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화가 일어나는 조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즉 삼자 구도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건데요. 지금 윤석열은 상수기보다 변수로 갔고 그 다음에 국힘은 자강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8월 말까지 안 가도 7월 말이나 8월 초면은 국힘은 자강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평론가들이나 모든 우파 유튜브들은 그때그때 신문 기사를 따서 최재형과 윤석열의 관계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는데 하나 잊어버리는 거 있죠. 우파 유튜버들은 홍준표를 지원하지만은 유승민과 원희룡 또는 하태경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과 최재형, 김동현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초기에 충성하던 공무원 출신들이고 국힘 내부에서는 20년 이상을 정치를 한 사람들이 있죠.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은 한 12년 됐고 그 다음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결국은 단일화 과정에서 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나 또는 김종인 어른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윤석열이 같은 경우는 제3지대에서 세력을 모아서 마지막에 국힘 단일 주자하고 또 한 번의 단일화를 거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대단히 노련한 분이신데요. 그 말의 이면을 보면은 오세훈과 안철수를 봤듯이
야권에서 단일화를 결국은 선택받을 사람은 국힘의 주자다 하고 지금 김종인 씨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인 씨를 빼고는 현재 정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는 경우죠.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있어요. 밖에서 윤석열이가 현재 정도의 지지율만 유지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유지한다면 밖에서 중도와 진보까지 세력을 규합해서 국힘의 자강론 주자하고 시너지를 양쪽에서 다 하고 양쪽 다 영역 확장을 하는 것이 시너지도 좋고 국힘이나 야권의 단일 후보가 나오는 것이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많다, 이러는 것이죠. 그 이벤트도 있고 또는 국민들의 호기심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고고TV 개인의 생각은 서울시장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보선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국힘의 주자들이 쉽게 말해서 우파 유튜버들이 공격하는 유승민 같은 경우는 좌파다 하고 몰고 가고, 또 유승민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죠? 탄핵도 참여했고,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유승민이 그 대선 주자로 부각이 안 되는데, 유승민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홍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쉽게 말해서 그 지지율이라는 것을 보면은 물론 유승민 지지율도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꽤 나옵니다. 근데 홍준표 지지율 같은 경우는 정의당, 민주당 문바들에 의해서 지지율을 받는 것이 보수 쪽에서 지지율을 받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건 홍준표 자신은 상대 진영도 나를 인정하니 내가 괜찮은 인물이니까 인정을 하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확장 아니냐 하는데 그건 헛소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원래 중도층에도 있고 좌파층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죠, 과거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쉽게 말해서 우파 진영이나 TK 지역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유승민의 비토가 많이 오고, 원희룡은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같은 경우가 지금 국힘을 안 들어가려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자기의 갈 길을 간다 하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고 있으면은 나는 내 세력과 내 가치대로 간다 해가지고 영역 확장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힘 쪽으로 들어가면은 one of them, 여러 사람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하는 위기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힘에 들어가면은 홍준표 등등이 자기를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신상털이를 시작할 테니 내가 그 길을 왜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생 행보라 그래가지고 알려진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다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확장은 안 일어나고 현재 위기에 빠졌다 하는 것들이 신문 논조죠. 그런데 고고TV 생각은 윤석열이가 위기에 빠진 게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게 아니에요. 대세론을 보수층이나 특히 강성 우파층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줬는데, 그거를 스스로 영역 확장, 영토 확장, 그죠? 그 다음에 세대 확장, 또 이념 확장을 위해서 윤석열 스스로 들어간 길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캠프는 전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 신문에 나오는 몇 명들, 김영환이가 돕기로 했다, 이석준이가 돕기로 했다, MB계의 행정관 출신들이 몇 명이 돕기로 했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캠프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스스로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윤석열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국힘 지지자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강성 보수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9월, 8월 말까지 입당을 안 하고 뭐 10월이나 12월이나 내년 2월까지 보면서 안철수와 오세훈이가 했던 식으로 윤석열은 단일화 과정에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하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의 지지세는 보수층입니다. 그것도 강성 보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은 오세훈을 밀듯이 국민들은 국힘 지지자를 밀을 수뿐이 없는 구조가 나와요. 왜? 조직과 사람과 전략과 전술과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을 가장 칠 세력이 누구냐 할 적에 국힘이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이준석의 영향력은 확대되거나 유지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준석에 의해서 국민들은 정치를 바꿔라 하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윤석열이 위기다. 그거는 전 인정을 안 해요. 만약에 윤석열이 지금 3자 구도로 간다고 지금 벌써 발을 디뎠고 그게 대표적인 게 안철수를 만났고 반기문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반기문도 당시에 제3세력으로 나오려고 그랬죠. 무슨 말씀은요? 새누리당이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헌납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버렸으니까 밖에서 쉽게 말해서 김무성, 유승민 개들이 대통령으로 반기문을 썼는데 그게 새3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는 새 정치를 갖고 와서 현재 헌정치가 됐지만은 10년 동안 자기가 주장하는 게 제3지대 3세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기문과 안철수를 만난 것이 제3지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윤석열의 행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스스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위기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봐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 윤석열이가 20% 안으로 떨어지거나 20% 아래로 떨어지거나 15% 가면은 반등할 요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은 강성 보수 일부, 그 다음에 일반 보수층이 대부분이므로 그들이 윤석열을 버리고 국힘의 주자로 간다 하는 소리가 돼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신문지상과 또는 평론가들이 말하는 윤석열의 위기가 아니고 사면 초과다 하는 말씀을 아직까지 드릴 수가 없고 오늘 현재 그럼 여기서 최재형 문제가 나오죠. 그죠? 최재형을 갖다가 주로 말을 하기를 첫 번째 신문 언론이나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설탕과 커피 같은 설탕과 홍차 같은 대체제자 하는 거죠. 윤석열의 대체제가 최재형이고 어디서 국힘의 입장에서 그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행보를 보고 있으면은 최재형이는 윤석열의 대체제가 될 생각은 하나도 없고 보완제가 될 생각도 없다. 그리고 윤석열 또한 최재형이를 대체제로 인정하지 않고 보완제 성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 몇 개월 동안 나온 것이 김종인 씨나 또는 국힘 내부에서 나온 일부 정치인들에서 나온 플랜 B였는데 최재형은 플랜 B가 아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재형과 윤석열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재형이가 윤석열이가 지금 제3지대로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계속 옮기고 있을 적에 조직과 재력과 사람이 없으니 국힘에 선 입당을 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뺏어올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최재형식의 입당하는 과정과 입당과 동시에 정치 선언이랑 똑같은 거예요. 입당하는 과정과 행보를 보면은 최재형 같은 사람은 무색무취하고 과거에 명문가 집안에서 명문가라는 것은 조부는 독립운동가였고 부는 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었다. 그리고 최재형 같은 경우도 공직으로서 30년 이상을 봉직하면서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이 사람이 윤석열을 겨녀서 국힘에 전격 입당을 하고 윤석열의 지지세를 빼려고 국힘에 입당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도 역시 자기의 갈 길을 가는데 윤석열과 최재형을 갖다가 제가 보고 있을 적에는 권력 의지가 누가 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둘 다 공통점은 문재인 정권을 비토하고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리인데,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권력욕이 윤석열보다는 크지는 않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윤석열만큼 최재형이는 문재인한테 당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둘 다 상식이라는 걸 갖고 나오고 헌법 가치를 갖고 나오는데,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강골한, 쉽게 말해서 청렴하고 강골스러운 선비 출신이고, 윤석열이는 검투사 출신이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사람이 붙어주고 국힘에서 보수층에서 지지를 해주고 또 중도 일부층까지 지지를 해주면은 권력욕을 불태우고 끝까지 가겠으나, 아니면은 자기의 세가 부족하고 국민이 덜 인정해 주더라도, 덜 인정해 준다면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재형은 쉽게 아름다운 양보를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졌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은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은 지금 주위에 어떤, 쉽게 말해서 얼치기 참모들이 붙어 가지고 윤석열이 끝까지 가서 대통령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제3지 대행을 자꾸 시도하는데요. 윤석열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년 2월 1월까지 가면은 그때는 말입니다, 국힘이나 야권이 아수라장판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최재형 같은 경우는 무색무취하며, 그죠? 그리고 선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려는 인품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기를 압박한 자, 자기의 제공한 자는 깨부시면서 매듭을 풀면서 칼을 휘두르는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세 번째, 그러면은 윤석열은 위기도 아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재형은 언제든지 자기의 실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아름다운 양보를 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이고, 세 번째는 윤석열이가 제3지대로 간다, 제3지대로 안철수 모델화를 택한다 하고 제가 벌써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반기문을 만난 것은 반기문이가 왜 그만두게 됐는가 하는 걸 만났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제3지대로 가는데, 현재 스텝을 봐서는 그것이 성공할 수가 없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는 다르다. 3자구도에서 과거의 이인재 같은 경우가 3자구도를 해가지고 안 되다가 떨어지고 이해창하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입당해서 노무현한테 패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정몽준 노무현도 역시 3자구도에서 정몽준이가 마지막 하루 전에 그냥 포기함으로써 찢어지고 노무현이가 당선을 되고,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JYP 같은 경우, JP 같은 경우가, 또는 박태중 같은 경우가, JYP 같은 경우가 김대중을 밀은 것은 지역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역을 헌납하고 그 다음에 차기 김대중 정권에서 보상을 받아서 그게 가능했었다 하는 것이고, 그 3지대 과정이에요. 그런데 안철수는 3지대에서 계속 패할 수뿐이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고, 안철수는 처음부터 좌파였어요. 좌파 플러스 중도를 했는데 중도보다 좌파 성향이 많았다. 그래서 보수층이 안철수를 지지할 수 없다, 이런 게 나온 거고요. 진보와 보수나 중도는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지금 제3지대를 하는 것은
과거 안철수하고 반기문의 모델과 안철수의 모델이 실패한 걸 뛰어넘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중도와 진보로 가는 거죠. 확장을 한다고. 근데 중도와 진보층은 오히려 윤석열을 버리고 있고 보수도 결국은 버린다. 그리고 윤석열의 개인적인 캐릭터를 보면은 보수보다 강성 보수인 게 많아요. 강성 보수인 게. 그래서 국힘의 지지율이 윤석열한테 빠지기 시작하면은 윤석열은 제3지대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의 제3지대 행과 제3지대 세력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벌써 20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는 자존심을 숙이고 완어버댐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인터넷 신문이나 일반 신문에서 자꾸 호기심으로 자극적으로 말초적인 기사를 자꾸 내서 구독을 하게 만들고 특히 우파 평론가들은 그걸 들어보면은 지금 현실이 뭐냐 하면 말이죠. 윤석열도 변수요, 홍준표도 변수요, 유승민도 변수요, 최재형도 변수다. 그건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윤석열은 상수에서 탈락했다 그랬죠, 제가. 불과 2달 전만 해도 저는 윤석열을 상수라 그랬는데 그들은 똑같이 변수가 남았으므로 국힘에서 경선을 치르면서 어떤 인물이 국힘의 단일화 후보가 되는 걸 보고 나서 모든 지형은 확실하게 변할 것이다. 유승민을 빼면 안 돼요. 유승민을 빼면 안 되고 중도 확장성이 그래도 원희룡은 너무 약해요. 솔직히. 잘 했으면 좋겠는데 중도 확장성이 국힘에서는 유승민이 가장 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힘의 경선이 9월부터 시작해서 9, 10, 2달 만에 끝낼지게 그때부터는 진짜 볼만한 싸움과 볼만한 전략 전술과 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막으려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국힘에 입당해서 김영삼 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옆에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 국회의원이었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는 게 큰 문제예요. 윤석열의 개인 플레이는 지금 거의 다 판별이 났고 평가가 끝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영환 해가지고 안 됩니다. 김영환은 너무 젊잖아요. 쉽게 제가 20, 30년 동안 김영환을 본 관점은 김영환은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이라서 이런 걸 몇 개 올릴 겁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더우니까 조심하십시오.